안녕하세요. 당신 곁에 다정한 법률 파트너 오늘도 유언의 고정은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빚을 남기고 돌아가신 경우 자녀들은 상속 포기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아이가 있다면 이런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상속을 포기하면 부모님의 빚이 제 아이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요? 과거에는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가 배우자와 함께 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존의 판례를 완전히 변경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망인의 배우자가 남아있고 자녀들만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면 손자녀가 아니라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오늘은 실제 사건과 함께 이 판례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망인에게는 아내와 4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망인이 사망하자 아내는 한정 승인을 했고 4명의 자녀는 모두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한정 승인이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망인의 빚을 갚는 절차인데요. 그런데 망인의 채권자는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했으니 손자녀들이 아내와 함께 공동 상속인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망인의 아내뿐만 아니라 손자녀들을 상대로도 승계집행문을 받았고 당시 손자녀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습니다. 이에 손자녀들은 자신들은 상속인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다투었고요. 이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상속 포기를 하면 법적으로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과거 판례는 자녀들이 모두 포기하면 자녀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보고 다음 세대인 손자녀가 배우자와 함께 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부모님의 빚을 피하려고 상속을 포기한 자녀들이 자신의 아이들까지 다시 상속 포기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손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법정 대리인이 대신 절차를 진행해야 해서 가족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었습니다.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러한 기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대법원은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 상속인인 상황에서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자녀들의 상속분은 남아있는 공동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나 망인의 부모가 새롭게 공동 상속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망인의 아내가 단독 상속인이므로 손자녀들을 상대로 발급된 승계집행문은 잘못됐다고 보았습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배우자가 남아있고 자녀들만 모두 상속 포기를 했다면 손자녀에게 빚이 자동으로 넘어가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법은 공동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사람의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에서 말하는 다른 상속인에 배우자도 포함된다고 보았는데요. 예를 들어 배우자와 두 자녀 중 한 명만 상속을 포기하면 그 자녀의 상속분은 배우자와 나머지 자녀에게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두 자녀가 모두 포기한 경우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돼 남아있는 배우자에게 상속분이 모두 귀속된다는 거죠. 대법원은 자녀 전원이 포기한 경우에만 손자녀를 새롭게 상속인으로 보는 것은 일관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 포기를 하는 가족들의 현실적인 의사도 고려했습니다. 부모님이 재산보다 빚을 더 많이 남긴 경우 자녀들은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자녀에게까지 빚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손자녀에게 빚이 넘어간다면 일반적인 상속 포기의 목적과는 전혀 맞지 않다는 겁니다. 또 과거에는 손자녀들이 다시 상속 포기를 한 뒤 결국 배우자만 상속인으로 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과는 같지만 불필요한 법원 절차와 비용만 늘어난다는 점도 판례 변경의 이유가 됐습니다. 이번 판례로 채무가 많은 상속에서 자주 검토되는 방식도 명확해졌습니다. 배우자는 항정 승인을 하고 자녀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으로서 상속 재산의 범위 안에서 채무를 정리하고 자녀들은 상속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손자녀가 다시 상속인이 되진 않습니다. 다만 한정 승인은 법원에 신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절차는 아니에요. 채권자들에게 공고와 최고를 하고 상속 재산으로 채무를 정리하는 후속 절차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배우자는 상속을 포기하지 않고 자녀들만 모두 포기한 경우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런데 배우자와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다면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남아있는 1순위 상속인이 없기 때문에 손자녀 등 후순위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한정 승인하고 자녀 전부가 상속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는 것, 배우자와 자녀 전부가 상속 포기한 경우에 손자녀 등 후순위 상속인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구분하셔야 합니다.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을 준비할 때는 가족 전체의 상속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상속을 포기하고 누가 한정 승인을 할 것인지, 손자녀 중 미성년자가 있는지, 배우자까지 상속을 포기할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에게 채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재산과 빚을 빠르게 조회하고 가족별로 어떤 절차를 진행할지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 승인을 고민하는 동안 망인의 예금을 사용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면 단순 승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한 사람만 따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배우자와 자녀, 손자녀까지 가족 전체의 상속 순위와 채무 승계 구조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유언은 각 상속인의 상황과 채무 규모를 꼼꼼히 확인해 가족에게 불필요한 빚이 이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 방법을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유언의 고정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